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시기로 치환한다. 소중한 하루가 밝았습니다. 건강 잘 챙겨 주시고요. 많이 추워졌죠? 정직, 성실, 겸손, 조심 다지면서 오늘도 꾸준하게 나아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들어가 볼까요? 21 쉐어즈 잘 알고 계시죠? 스위스 취리힐에 본사를 두고 있고 디지털 자산을 중심으로 ETP라든지 ETF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국 기반의 대형 금융기관이죠. 스탠다드 차타드와 손을 잡으면서 커스터디, 보관 서비스를 하려고 한다. 이를 스탠다드 차타드 공식 홈페이지 가서 확인 사살까지 좀 해봤습니다. 21 쉐어즈랑 손을 잡아가지고 디지털 자산 관리인으로 임명을 시켰구나. 즉 다시 말해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를 보관할 때 조금 더 투명하게 신뢰를 기반으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점점 열리고 있는 것이죠. 퍼즐 좀 맞춰가 보자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스탠다드 차타드는 2016년서부터 리플의 초기부터 투자했다 말씀을 드렸고 리플의 거버넌스 회원으로서도 역시나 스탠다드 차타드가 들어와 있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스탠다드 차타드와 조디아 커스터디 궤를 같이 하죠. 리플이 소유하고 있는 메타코아도 파트너십 관계에 있다는 것까지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초반에 언급드렸던 21 쉐어즈 역시 XRP 현물 ETF 점점 준비시키고 있죠. 지금 카나리 캐피탈, 그레이스케일, 비트와이즈, 프랭클린 템플턴 나왔지만 줄줄이 사탕으로 대기가 되어 있다. 21 쉐어즈, 21 캐피탈, 비트코인의 총 수량 2100만 개, 심지어 요즘 핫한 지캐시 역시 총 수량 토크노믹스를 보면 2100만 개로 제한되어 있죠. 그들은 21이라는 숫자를 참 좋아하더라. 수비학적으로 볼 수가 있었죠. 또한 스탠다드 차타드가 과거부터 이런 얘기도 했는데 2028년까지 XRP가 막대한 상승률을 보여줄 것이다. 결국에는 이더리움을 제치지 않을까. 길게 보면 가능성이 있는 수치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현재 시가총액 기준에서는 대략 2.5배 정도 차이가 나지만 이 금융기관 인프라 자체가 DLT가 활용되고 점점 인터넷적 프로토콜로 전환되면 전환될수록 XRP의 브릿지 통화의 가능성은 더더욱 올라갈 것이다. 또한 IMF에서 2028년까지 모든 중앙은행에 CBDC 준비하세요 가이드라인을 줬기 때문에 해당 연도를 좀 명시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아무쪼록 점점 스탠다드 차타드와 21 쉐어즈가 같이 움직이면서 커스터디 협력을 하고 있고 리플과도 이런 식으로 연관이 되어 있구나. 초기부터 투자했던 것까지 복습하고 넘어갑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오늘 IMF 많이 나오네요. 인터내셔널 머니터리 펀드 XRP를 국경 간 결제 솔루션 중 하나로 제안을 하고 있다. 총 3가지 솔루션을 내고 있었는데 한 가지로서 XRP를 내고 있더라. 이런 기사인 거죠. 다시 한번 재조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보고서인지 봤더니 IMF의 핀테크 노트 2023년 3월 달에 나왔던 논문이죠. Trust Bridge and Money Flow라고 해가지고 Digital Marketplace to Improve Cross-Border Payment 이제 점점 국경 간 결제에 대한 시대가 디지털화되고 있다. 속도가 향상되고 수수료가 절감되고 있다 말씀을 드렸죠. 해당 핀테크 노트의 그로서리 어휘 목록을 봤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AML 잘 알고 계시죠? 자금 세탁 방지, 안티 머니터리 라운더링 나오고 있고 또 CFT 같은 경우는 테러 자금 조달 방지 잘 알고 계시죠? BIS, CBDC 이런 것들도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고 밑에 나오는 CCP와 CBR 같은 이런 단어들도 우리가 BIS나 IMF 논문들 공부할 때 알아두면 좋은 단어들입니다. 또 DeFi까지 나오네요. Decentralized Finance의 약자죠. IOU 같은 경우도 내가 너에게 빚을 졌다 차용증 개념으로 활용되는 단어고요. 여기 제일 밑에 뭐가 보이죠? XRP를 따로 빼놨네요. 크립토 에셋 바이 리플 XRP 왜 여기에 따로 어휘 목록으로 넣어놨는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들이 말한 것처럼 3가지의 모델을 제시했을 때 첫 번째가 바로 리플 XRP를 활용할 수가 있다. 두 번째가 뭘까요? 리플과 뿌리가 같은 스텔라 재단이 나오고 있고요. 세 번째는 비트코인을 활용한 라이트닝 네트워크다. 하지만 비트코인 개발자들에 따랐을 때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소액 결제 정도만 처리가 가능하다. 국경 간 송금을 담당하기엔 한계점이 명확하다라는 것까지
짚어드릴 수 있겠네요. 즉 다시 말해 IMF가 이제 앞으로 디지털화가 되면서 더 큰 규모의 글로벌 디지털 결제 시장이 통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 DLT와 ILP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IMF 이외에도 다른 기관들도 XRP의 국경 간 결제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네요. 클라우드 결제 대기업 볼란테 테크놀로지, 또 여기는 페드나우 서비스와도 연결이 되어 있죠. 또 IIP라고 해서 국제금융협회이죠. 하나씩 잠깐 좀 짚어드리면 볼란테 테크놀로지 역시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솔루션을 하는 부분에 스위프트의 글로벌 페이먼트 이노베이션과 리플을 함께 명시하고 있더라. 파트너십 관계인 거 잘 알고 계시죠? 또한 방금 언급드렸던 IIF, International Institution of Finance의 약자이죠. 리플과 XRP를 국경 간 대안으로 왜 인정하고 있는지 IMF, 볼란테 테크놀로지, IIF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또 XRP 현물 ETF를 운용하고 있는 암호화폐 최대 신탁사죠. 그레이스케일 역시 과거부터 보고서를 내면서 스위프트의 대안으로 XRP를 주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고 또한 G20, G20의 국제결진 혁신의 핵심 기술로서 리플 XRP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꾸준히 수면 위로 떠올라지고 있죠. 마지막으로 미국의 ABA, 미국의 은행협회이죠. 왜 리플을 직접적으로 파트너십을 맺게끔 하면서 플래티넘 등급으로 인정하고 있는지 XRP의 전환점이 점점 다가와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메리칸 뱅커 어소시에이션의 플래티넘 멤버로서 리플사가 합류가 되어져 있다. 그렇기에 리플사가 미국의 통화감독청인 OCC에 국가신탁은행 인가를 신청해 놓지 않았을까? 어쩌면 XRP를 전통금융 시스템에 통합하려고 그들이 점점 더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제 국제기구와 많은 기관들에서 인정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었죠. 왜 그들이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를 직접적으로 신청했는지 어쩌면 내년 어느 시점에 완전히 승인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리플사 자체가 미국에서 은행 인가 신청을 받고 그들이 만든 RLUSD 자체가 주정부 단위뿐만 아니라 연방정부 단위, 연준의 마스터 계좌까지 승인된다면 백엔드 시스템에서는 어떤 친구가 활용이 될지 우리는 공부가 수반되어져 있죠. 현재 많은 ETF가 만들어지고 있는 가운데 볼륨 자체가 벌써 1억 달러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파급력을 보여주고 있죠. 실시간으로 그래프를 보더라도 많은 자산운용사들이 들어와서 XRP를 주워 담고 공급량을 걸어 잠그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초반에 언급드린 것처럼 21 슈어즈와 같은 많은 자산 운용사들이 점점 XRP 현물 ETF를 찍어내려고 준비하고 있다. 아직 블랙록과 피델리티는 들어오지도 않았다 말씀을 드렸죠. 출시 첫날부터 강세를 보이면서 점점 좋은 온체인 지표들이 나오고 있죠. 결국에는 리플, 빅뱅, XRP의 유틸리티 활용성이 점점 가속화되는 시대가 오게 될 텐데 왜 데이비드 슈워츠가 XRP를 100만 분의 1로 쪼개질 수 있는 드랍 단위로 설계시켜 놨는지 다시 한번 상기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바네크가 첫 BNB 코인에 대한 현물 ETF를 신청하고 있네요. 최근에 바이낸스와 블랙록이 손잡고 있는 듯한 모습이 나왔었죠. 그들이 시큐리타이즈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들 펀드를 BNB 체인으로 확장하고 있었다.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것처럼 프레임에 갇혀 있지만 사실상 이 블록체인 생태계는 국경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블랙록 레리 핑크 회장과 바이낸스의 창펑자오 사면을 받았죠? 손을 잡고 있는지 비들펀드는 이더리움 메인넷 리플 원장뿐만 아니라 BNB에서도 신규 발행이 되면서 미 국채 토크나이제이션이 꾸준하게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텍사스가 주정부 단위로서 이제 비트코인을 완전히 매입하고 비축하고 있거든요. 미국 최초로 비트코인 1000만 달러치 국고 매입을 가져가고 있다. 텍사스주가 하면 과연 애리조나주, 뉴햄프셔주는 가만히 있을까요? 또 나머지 50개 주정부에서는 과연 비트코인을 받아들이진 않을지 면밀히 살펴보면서 어떤 트리거 포인트가 시장에 반영이 될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업비트에 찍히는 가격의 일일비하기보다는 점점 펀더멘탈적으로 확장되고 있고 XRP에 대한 미래 비전에 대해서도 인정하는 기관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 이쪽에 집중하면서 가치 투자 꾸준히 이어가시길 바랄게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